자, 오늘 풀이할 사주는 올해 27살 된 여명의 사주인데요. 사주 명식을 보면 무인령, 계월, 김해일, 을축시의 기토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오행의 구비를 살펴보면은 목이 두 개가 있어요. 연지와 시간에 두 개, 그리고 화가 없죠. 화인성이 없고, 그리고 토가 네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토가,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좀 많은 편이죠. 토가 네 개가 되고, 또 금이 없죠. 원국에 금인 식신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는 이렇게 월주를 차지하고 등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가 두 개가 되고, 그래서 오행을 이제 구비하지 못했고, 또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조우도 약간은 필요한 사주가 됐는데, 일지에 미토가 있어가지고, 미토는 따뜻한 흙이고 조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한습한 것을 조절을 해줘서 조우도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됐고요. 음양의 조화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사주는 금수로 많이 치우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과 토가 이제 주로 많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적절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해월에 태어나서 이제 이 개수와 을목으로 해중에 지장간의 임수와 간목이 이제 이렇게 개수와 을목으로 투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격을 잡는다고 하면 이제 편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편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게합으로 이 무게합으로 이게 묶이면서 온전하게 격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품격이 조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의 격이 좀 이렇게 애매해서 품격이 낮아진 사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굳이 격을 잡는다고 하면 이 시간의 을목인 평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평관격의 사주라고 하고, 또 이 비견겁재가 많기는 하지만 약간 신약한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인해합이 되고 또 해미합이 돼서 이게 그러니까 편관칠살의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금인 식신 상관이 없으면서 이 편관칠살의 기운이 그러니까 식신 제살해줄 그러니까 이것을 극제해줄 그 식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관칠살의 기운이 강해서 비견겁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약간 신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굳이 희용신을, 그러니까 희용신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사주가 됐어요. 애매한 사주인데 굳이 잡는다고 하면 이제 이 화를 희용신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금은 또 이제 한신에 속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 목이라든가 수, 토 요런 거는 그냥 크게 뭐 기구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희용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쓰는 거고요. 또 보면 이제 합이 많죠. 이 사주에서는 해미 합이 됐고 무게 합이 됐고 인해 합이 됐어요. 그래서 합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합이 많고, 그러니까 이 재가 월주에 있는 그러니까 재가 무게합으로 묶이고, 그러니까 비견겁재한테 묶였죠. 그리고 또 인해합이 돼서 관성에 묶여서 재가 다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게 특징이고, 이렇게 이제 이 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운에서 무토라든가 이런 기토의 운이, 그러니까 비견겁재의 운이 오게 되면 이 원래 묶여있던 이 재성이 이제 작용을 그러니까 묶이기만 했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분탈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운에서 이 비견겁재의 운이 오게 되면 이 분겁쟁제의 양상이 항상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년의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충미충으로 이제 충이 되는데, 충이 되기는 하는데 초중년의 시기에는 이제 충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게 해미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으로서 충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초중년의 시기에는 이 충미충의 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충의 작용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기미일주의 이 공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자축이 공망이 되는데 여기에 시지에 공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망이
이 충으로 인해, 그러니까 충미충이 되면서 공망의 작용은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그 충의 작용은 남아 있는 거예요. 해월에 생한 기토로서 사주에 이렇게 인해합이 되고 해미합이 되고 또 천간에 을목 편관이 투출을 해가지고 편관 칠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사주에 없죠. 이 금의 식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운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급제하게 되면 오히려 흉화가 따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생화로서 그러니까 관인상생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화를 희용신으로 쓰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좋은 운은 운에서 사오미에 남방 화운이 올 때가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목생화로서 관인상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주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운에서 이제 비견겁제를 달고 오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이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운은 와주지가 않지만 그래도 요 사오미의 화운이 가장 좋은 대운이 되고요. 이제 초겨울에 태어나갖고 따뜻한 화의 생조를 이제 원국에는 화가 없으니까 받지를 못해갖고 약간 신약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기토는 원래 성정이 유순하고 또 화목하죠. 그래가지고 남과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합이 무게합이고 인해합이고 합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교적이면서 남들과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이게 사교적이고 남과 잘 어울리다 보니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극복을 잘하고 그 제복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복이 항상 있으면서 의식이 풍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토는 잠깐만요. 이게 기토는 그 만물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고 길러내는 그런 너그러움과 포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항상 원만하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에 이 금인 식신, 그러니까 식신상관이죠. 이것이 없으면서 식신상관이 없으면서 목의 기운이 그러니까 편관칠살의 기운이 굉장히 이제 태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썩 잘하는 남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썩 잘하는 남편은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어질고 선한 면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이 인해합되고 무게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주관이 없이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이 정작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크게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안 돼서 그러니까 크게 남편의 덕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이제 크게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또 이 사람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집에서 막내나 차녀 이렇게 둘째로 태어났다고 해도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재가 겁재하고 합의됐어요.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사주에 많으면서 금인 식신 상관이 없으면서 또 재가 이렇게 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동 투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금전 거래를 한다거나 동업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 사주의 구성과 그 대운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초년의 시기에는 신유술에 이 금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연월이 이 겁재가 이 재성과 합을 하고 있고 또 인의 합으로 돼갖고 재성이 모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초년의 시기는 그렇게 크게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년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정작 이 일가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초년의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부모, 형제의 덕을 크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 곁을 일찍 떠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지내지만은 크게 재적인 성취를 볼 수는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무게합으로 원래 이제 묶여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초년의 시기에 돈을 벌었다고 해도 무게합으로 이렇게 이제 연과 월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술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국에서 묶여 있을 때는 이제 작용은 하지는 않아요. 묶여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이제 겁재의 운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요때 드디어 이제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이 작용을 하게 돼서, 이 재성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시기에,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들어오는 요 시기에, 이제 요 초년의 시기에 어떤 이제 재물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이렇게 무술년처럼 이렇게 이제 겁재가 날아오는 요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 돈이 다 겁재들에 의해서 군겁쟁재가 돼서 분탈이 될 그런 염려가 많이 있어서 돈을 많이 잃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이 수레가 돼서 완전히 재성이 다 날아가게 됐죠.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재물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은 또 이 재성은 아버지 부친에도 속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이제 이 무술년쯤에는 이 부친과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부친이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부친과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명이 식신상관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결혼을 또 일찍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연지에 정관도 있고 하니까 이 사주는 결혼을 일찍 하게 되는데, 무술년이 지나고 이제 기해년이 되면은 일지 이 해수와, 그러니까 이 연지의 이 해수와 또 이 일지의 미토가 해미합을 해가지고 결혼을 요 시기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지가 합하는 요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게 됐으면 이제 경자, 신축 이렇게 되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면서 살림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살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안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 됐어요. 근데 올해 갑진년은 이제 일간 기토와 갑기합을 하죠. 갑기합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요 기해 경자 이렇게 해서 한 5, 6년 동안을 결혼을 해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 6년 동안을 결혼을 해서 육아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일간과 이렇게 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직장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성의 유혹이 항상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탈을 하게 될 그럴 염려도 있게 되고요. 그렇게 일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관제 구설이라든가 관제 송사에 이런 복잡한 일에 연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 주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사오미의 남방 화운이 되면서 을사병호 이렇게 이제 또 화운으로 남방운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남방 화운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올해만 잘 자기 주변을 잘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주변 환경을 이제 조절을 잘 해서 그렇게 잘 지내면 앞으로는 이제 괜찮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경신운에 이제 끝 무렵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30대부터는 좋은 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 잘 넘긴다고 하면 앞으로는 계속 크게 나쁘지 않은 운이 되기 때문에 올해를 좀 조심하라고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주의 직업 적성을 보면, 그러니까 진로 적성을 보면은 이 사주는 이제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전형적인 그런 직장인명이에요.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직장 내에서 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관련한 일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좋고, 또 이제 화의 직업이죠. 이 사주에서는 그래도 화가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화의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미용업이라든가 미용업 같은 거를 하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아니면 이제 이 사주의 비경겁재, 그러니까 토가 많은데 금 식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의 직업을 가져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네일 아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타투 이런 것도 맞고요. 뭐 간호사를 해도 잘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각종 개인 서비스업이나 방송, 통신, 광고, 조명, 인터넷 관련한 이런 일들도 잘 맞는데, 그래도 이 미용이라든가 네일아트 아니면 간호사, 타투 뭐 이런 종류의 일이 제일 잘 맞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음식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끓이는 탕 종류의 그런 음식을 취급하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 또 숙박업이라든가 아니면 토목 건축 이런 류의 일들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경겁재가 많아서 비경겁재가 많은데 식신 상관이 없어가지고 불리한 경우의 사주를 풀이를 해봤습니다.